안녕하세요. 지혜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하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비추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쑤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데 반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쳐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수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 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에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던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을 위축시키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 기질과 성격의 결함밖에 감지하지 못해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온갖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채 아는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그렇게도 하지 않다니 끝에 가서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생애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은 업적과 결과의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현재의 색조가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긴 과거가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절에는 걸어온 과거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숙고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며 모든 연관성이 명백히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 도약에 힘쓰게 된다. 현재에 몰입하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온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한지도 모른다. 동물은 현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를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운 일이 와도 그만큼 맛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 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부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일은 주관적인 측면, 반객관적인 측면,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측면으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주관적 측면으로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만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의 노예가 되어 시정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